자, 애터미 보상 플랜 설명을 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제 사업자로서 제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다 중요한데 돈을 벌려고 하는 분은 돈이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분배해서 주는 건지 그 수당은 어떻게 타는 건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일을 해야지 계획이라는 것도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균형 잡힌 보상 플랜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균형 있게 분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보상 플랜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떤 의미로 나눠주는 건지부터 살펴볼게요. 애텀이라는 회사가 유통회사이고 네트워크 유통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제 유통회사예요. 이 회사의 생산자, 그러니까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애터미에 런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애터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등록을 해서 멤버로 등록을 해서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품을 써본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싸게 애터미에서 공급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곳보다 경쟁력 있게 제품을 런칭할 수 있는지 제품력 있게 제품력이라는 건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을 해주는 그게 제품의 힘이죠. 그죠? 좋은 제품이 가격이 싼 거. 그러면은 기존 유통 방식대로라고 하면 유통 과정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유통 경로가 많이 거쳐서 갈수록 소비자한테 비싸게 공급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유통 과정을 좀 없애고 단계를 줄여서 최대한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았었고 그게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 왔던 것이 기존에 지금 현재 이제 여기에 애텀이라고 써 있지만 기존에는 대형 할인마트나 그죠? 인터넷 쇼핑몰 지금 쿠팡이나 G마켓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전에는 생산자가 만들어 놓으면 총판, 도매, 소매 이렇게 거쳐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어졌는데 그 단계를 다 없애고 생산자, 유통회사, 소비자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구조로 바뀌어갔었죠, 점점. 자, 그런데 기존 유통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소비자에게 이만큼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광고를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점포 수수료를 들지 않게 점포를 차리지 않는 거,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케이스 제작비에 크게 투자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샘플 제작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또 애터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애터미 회사가 운영되는데 비용을 최소화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물건값에 또 포함이 많이 돼야 되니까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애터미에서 그런 노력을 해서 소비자에게 그런 거품들이 최대한 빠진 상태에서 이제 제조 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노력을 애터미라는 회사가 해주는 거죠. 그럼 생산자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애터미는 이 제품을 받아다가 최대한 거품이 붙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애터미에 회원가입을 해서 소비자로서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자기가 써보고 또한 체험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서 매출을 증가시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생산자도 노력하고 애터미는 회사도 노력하고 소비자들도 노력을 해서 같이 일으킨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출이 일어난 것을 매출액에 제조 원가는 생산자가 가져갈 거고 다 같이 노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매출액의 제조 원가를 생산자가 가져가고 애터미도 애터미 회사 이익을 가져가고 소비자도 광고해주는 노력을 했으니까 매출액의 35% 이하로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분배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다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구매력이 생기고 그 다시 또 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유통이 순환이 잘 되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자, 그럼 이 35% 어떻게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보상 플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상 플랜 30% 어떻게 나눠주느냐를 알아보기 전에 이 보상 플랜이 나 같은 사람이 노력을 했을 때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분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애터미의 소비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내가 여기에 멤버라는 어떤 표시를 해주는 게 회원 가입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출을 얼만큼 일으켰으며 나를 통해 소비자들이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가입을 한 후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회원 가입을 해서 써야만 이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원 가입을 할 때 가입비가 있게 되면 그 가입비가 있는 곳은 이제 선택을 하겠죠,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가입하는 걸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아도 가입비가 있었으면 가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 가입비가 없는 곳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 가입비 있는 곳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지 않으니까 가입비. 근데 무료 가입인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회사마다. 무료 가입은 하지만 내가 그래서 제품을 써보고 효과를 봐서 소개를 하려고 해서 소개가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한번 일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사업자 코드로 이제 전환하려고 했을 때 이제 진입비라는 걸 물게 돼요. 진입비. 사업 진입비죠. 대량의 물건을 사게 한다든지 약 200에서 300 정도 평균 대부분 이제 200에서 300 정도를 쓰는 그런 소비자들, 그러니까 진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돈을 탈 수 있는 어떤 코드가 만들어진다. 진입비가 있으면 그 돈이 있는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겠죠.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 가입도 여러분이 사업적으로 사업 코드를 내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 하위로 올 사람들이 그것들을 물고 들어올 사람들이 얼만큼 되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기회를 가져야만 확률이 높아질 텐데 가입비, 진입비가 있는 곳은 그것을 낼 수 있는 사람과 내지 못한 사람으로 또 구분돼서 가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더 희박하겠죠. 그래서 애터미는 가입비와 진입비가 없어요. 그냥 무료 가입. 그다음에 사업을 회원 가입하고 내가 소개해 나가면 사업자가 되는 거고 조용히 나만 쓰면 소비자가 되는 개념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월간 유지비가 없다라는 건데 월간 유지비는 우리가 아까 소개한 거에 대한 대가를 준다고 했잖아요. 35% 안에서. 그래서 열심히 소개를 했더니 월 말에 당신이 소개해서 이만큼의 매출이 일어났는데 당신도 얼만큼의 매출을 일으켜야만 이 돈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월간 유지비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그 피해액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유지를 하는 부분도 돈이 들어가고 이걸 매달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이제 버거워지지만 여기서 성공하고 싶은 그 열정이 크신 분들은 또 직급에 대한 열정도 욕심도 있는 거고 그 직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나도 유지가 돼야 되고 내 파트너도 유지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엮여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욕심이 있는 분들은 파트너들 것까지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하다 보면 큰 피해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집 날리는 일이 이 월간 유지비에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애터미에는 이 월간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소개해서 일정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포인트 그냥 그 해당하는 점수를 주고 수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매달 내가 해야 되는 그 유지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무한 누적, 무한 단계 특징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이에요. 두 줄로 소비자들을 구축해가는 일. 그래서 나부터 좌우로 이렇게 사람을 달아갈 텐데 내가 단 사람도 있을 거고 내 하위에 있는 파트너가 또 달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위에 스폰서가 달아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이게 좌우로 이제 인원이 소비자들이 늘어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처음 밑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제품을 샀을 때 그 제품에 붙어 있는 PV가 그 분한테 본인 포인트로 쌓이게 되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포인트가 다 공유가 돼서 하위 매출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좌우에 포인트들이 이제 누적되어 가는데, 첫 번째 수당을 타는 조건이 나도 내가 이 제품을 내 이름으로 사서 쓰다 보면 제품이 좋아서 바꿔 쓰고 또 재구매하고 다른 것들 추가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포인트가 누적돼서 올라가겠죠. 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어 있고 내 좌측 우측에 작은 쪽 기준, 작은 쪽을 기준으로 30만 포인트가 되었을 때 이제 수당을 발생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날 수당 발생을 시키고 마감을 해요. 이제 30만 포인트가 차서 수당을 줬으니까 그 포인트들은 이제 없어지고, 그럼 내가 다시 수당을 타려고 하면 이 멤버들이 다시 뭔가 재구매를 한다든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산다든지 인원이 늘어서 새롭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30이 됐을 때 또 수당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실적 작은 쪽을 이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 준다가 무한 누적이에요. 이거는 달이 지나도 해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한 30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준다. 수당을 받을 때까지 2월 누적시켜준다는 게 무한 누적. 그 다음에 나로부터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입했건 남이 가입시켰건 내 파트너가 또 소개했건 상관없이 내 두 줄 안에 연결돼서 내려간 모든 사람의 매출, 단계를 자르지 않고 무한대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저 밑에 100만 번째 사람이 칫솔 하나를 사게 되면 그 칫솔 3,900포인트가 그 본인한테 쌓이고 그 위로 계속 누적돼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한 단계. 그래서 제가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수당을 탈 수 있는 이유는 단계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내 인맥과 상관없이, 내 인맥이 없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는 제품력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했던 표현이 제품이 발이 달려서 팔려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건 정말 좋은 제품이 싸게 공급이 되는 걸 원하는데, 어떤 누군가가 이 제품을 써보고 정말 효과를 봤어.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 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자가 감동받은 대로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를 데리고 오더라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우리 언니를 소개해 줬고 어머니, 우리 엄마, 교회 언니들이 이렇게 소개해 나갔던 것처럼 제가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제품을 써보고 생활비 절약되는 걸 알고 제가 언니한테 언니도 바꿔 써봐. 되게 좋고 가격이 저렴해. 생활비가 많이 절약이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소비자를 불러오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제품력 때문에 소비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단계를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가입이 되어지지만 가입했다고 해서 물건을 왕창왕창 사는 사람들만 이제 가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입만 해놓고 물건 하나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샴푸만 쓰는 사람도 있고 치약만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단계를 자르게 되면 아무나 못 집어넣겠죠, 그 안에. 그런데 단계를 제한을 두지 않고 무한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칫솔 쓰는 사람, 가입해서 아무것도 안 쓰는 사람 상관없이 계속 가입을 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 사람은 전 제품을 바꿔 쓰는 사람도 생기고 막 자기가 막 사람들 불러와 가지고 같이 쓰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인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무한 단계라는 거를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특징이 글로벌 원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도 자르지 않고 인정을 해 주는데 나라도 따지지 않고 인정하겠다. 나라도 따지지 않고 내 두 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로부터 두 줄로 내려가는데 사실 저도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여기 필리핀 국장님들도 계시고 현지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죠? 그다음에 미국에 부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가입이 돼서 그 현지인들이 또 붙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내 두 줄 안으로 단계도 안 자르고 나라도 안 따지고 인정을 해 준다. 그래서 저 밑에 누군가가
외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외국 사람 가입시켰는데 그 외국에 있는 누군가가 칫솔을 사도 그게 한국에 있는 저한테까지 포인트 공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서민이 자본도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희 일 같은 경우 보면은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 바꿔 써야 되는데 좋고 싸면 그냥 바꿔 쓰는 거잖아요. 그걸 내 입으로 소문만 내고 다녀서 그분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로 내 연금이 만들어지고 그 연금이 점점 늘고 그 연금이 1억까지 만들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일이. 요즘에 제일 제가 많이 하고 다니는 거 거저 주니까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은 너무너무 그냥 거저 주는 느낌이 근데 거저 주는 것 치곤 너무 큰 일이라는 거 여러분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글로벌 마케팅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비자들을 만들어지다 보면 또 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미국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달려질 수 있다는 거 내 두 줄 안으로 연결돼서 내려간다. 저는 미국하고 필리핀, 캐나다,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국. 그다음 대만 이렇게 붙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사실 외국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전 세계에 파트너를 둘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애텀이라는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가입되어 있는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언어를 쓰는 분이 제 파트너라고 해서 막 가보면은 대우해주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긴 했었어요. 자, 그 다음은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한선 제도가 없으면 어쩌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늦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애터미가 단계도 자르지 않고 나라도 따지지 않고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먼저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멤버가 늘어나고 포인트가 하루에 뜨는 포인트들도 점점 커지겠죠. 그런데 그 늘어나는 포인트대로 제한 없이 계속 수당을 주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35% 안에서 수당을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딱 뜨면 수당으로 풀릴 돈은 이미 정해져요. 요거 갖고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5% 중에 거의 대부분의 것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쫙 빨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좌우의 포인트가 우리 이제 위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 좌우에 하루에도 10억씩 뜨는 포인트를 그러니까 일어나는 분들이 있죠. 부러우시죠? 하루에 5천만 포인트가 이제 상한선인데 10억씩 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상한선을 두지 않고 계속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이분 일당이 얼마냐면 하루에 10억이니까 거의 10%로 매칭해서 다른 데는 준대요. 그러면 1억이 일당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럼 1억이면 이 한 사람이 한 달에 26억 정도 가져가겠네요. 그죠?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그 하위에서 또 있는 분들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나눠 가질 돈이 아주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단계도 자르지 않고 나라도 따지지 않고 인정을 해주니 볼륨이 커질 것 같은 생각은 드시죠? 그죠? 처음에 30 맞기가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멤버가 많아지고 함께한 사람들이 생기면 하루에도 30씩 뜨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늘다 보면 하루에 5천만 포인트 뜨는 날도 오겠죠. 네, 이렇게 볼륨이 커져요. 무한대로 인정하고 나라도 따지지 않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버텨가는 사람들은 멤버가 계속 증가해서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차오르게 해놓고 하지만 한없이 주지는 않겠습니다. 채워지게 만들어주되 한없이 주진 않겠다. 자, 그게 바로 하루에 5천만 포인트예요. 하루에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가 뜨면 이제 상한선에 도달을 해서 그 이상 떠도 더 이상의 수당을 주지 않는 거죠.
하루 일당이 12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 뜨면. 그리고 하루에 5천만 포인트 뜬다는 거는 적어도 뭐 한 총장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은 7단계까지 직급이 있긴 하지만 거의 총장이 오토가 되면 상한선에 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밀려가게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한선이 있다. 5천만 포인트 뜨는 사람과 하루에 10억 뜨는 사람의 수당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의 이제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미국에는 네트워크 재벌들이 되게 많대요. 미국에서 처음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부자들이 더 많고 미국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번져 나온 거니까 한 달에 150억씩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터미에 상한선 간 사람이 1억씩 받아. 이게 매달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회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살아가는 그 수준이 얼마나 다를 것 같냐. 내가 볼 땐 비슷할 거다.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부자라고 뭐 밥을 1000끼를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면 사고 싶은 것도 다 샀을 거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는 이미 그런 상태에서 돈이 더 들어간다 한들 뭐 얼마나 더 쓸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볼 때 매달 1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한 가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돈이고 그 주변까지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매달 1억이 들어가면. 그러면 매달 150억이 들어가는 사람은 남아 도는 거고 여기도 사실 여유 있게 사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한 사람을 150억을 주지 말고 1억을 받는 사람을 150명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집단의 성공을 만들고 싶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성공자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애터미 지금 중국도 나갔고 또 앞으로 나갈 나라들도 많고 아직 한국에도 가입시키고 쓸 사람들, 사업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분들이 다 들어오고 해외 지사가 계속 늘어나고 하면 애터미의 매출액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35%에 해당하는 돈도 같이 커지겠죠. 그런데 누군가 쫙 빨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억씩만 받아가는 사람들의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인원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그때 회장님께서 초창기에 막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나는 상한선을 간 사람을 10만 명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오토 판매사가 지금 현재 1억 이상 연봉자가 700코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판매사 이번에 워크숍 수요일 날 워크숍 하는데 3,000명 정도 된대요. 이번에 신규가 1,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10만 명. 여러분 지금 시작하신 분도 늦은 거예요? 아직 이제 시작인 거예요? 네. 그 상한선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아직도 초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나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이제 해 나가다 보면 꼭 상한선에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타 네트워크는 이렇게 꼭대기에 스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여기 오시면 이만큼 벌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제 마케팅이죠. 이걸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 뿐이죠. 애터미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제 똑같이 하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 위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이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된다. 그게 바로 상한선이고 매달 1억씩 받는 사람의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다 이 상한선에 가셔야죠?
네, 여기서 지금 중간쯤 오신 분이나 이만 여기까지 가 있는 분이나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나 그 자리에서 누구나 1번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 나를 기준으로 좌우에 5천만 포인트 뜰 때까지 일하면 되는 사업. 그리고 5천만 포인트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면 은퇴도 할 수 있는 사업. 끝이 있는 사업. 여러분,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0만 원만 벌어도 어디야. 50만 원만 매달 들어와도 나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200만 원만 들어와도 소원이 없겠어.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여러분이 그 200에 올라가 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400도 벌고 싶고 800도 벌고 싶고 1000도 벌고 싶고. 그죠? 그러다 보면 상한선이 보이게 되면 상한선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상한선이 없이 한없이 올라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 다 그러겠죠. 올라갔는데 올라갈 곳이 또 있으면 또 올라가고 싶고 또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러면 내가 수입을 150억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한없이 올라가고 이래야 된다고 하면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시간과 돈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5천만 포인트 되면 더 이상 올라가도 돈 안 주니까 은퇴하셔도 돼요. 그때 가서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하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이 처음에 1년, 2년 막 노시더라고요.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님도 1년인가 몇 년 노시다가 재미없다고 다시 오셔서 가끔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재능 기부하시고 이러시잖아요. 네, 친구가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은퇴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 중요하죠. 자, 이제는 이 포인트, 이 제 35% 중에 어떻게 배분을 해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총 매출액의 35% 이하로 풀어주는, 매출액의 35% 이하로 풀어주지만 각자 이제 PV가 붙어 있는 것들, 그 총 PV로 이제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총 매출 포인트의 70%를 수당으로 풀어줘요. 총 매출 포인트의 70%. 나머지 포인트 30%는 회사 이제 이익금으로 가는 거고, 이 70% 중에 저희 수당이 4가지예요. 4가지.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과 그다음에 승급 프로모션, 교육 수당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거고, 보시면 이제 승급 프로모션은 우리 직급 수당 안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과 교육 수당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 후원 수당은 나를 기준으로 내 포인트가 얼만큼 되어 있나, 그 다음에 내 좌우에서 소비자들이 일으킨, 내 좌우의 멤버가 일으킨 매출이 얼만큼인가에 따라서 받는 수당. 월급 개념의 수당이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내 좌우의 포인트가 얼만큼 떴느냐에 따라서 내 수당이 결정지어지는 거죠. 이 적용하는 방식이 여기 보시면 매주 수요일 날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라는 사람의 좌우 포인트가 얼만큼 몇 번 맞았는지를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수당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급으로 우리가 수당을 받아요. 자, 이번 주에 만약에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한 번 맞았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번 맞은 거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산을 해서 입금을 해준다는 거. 자, 그러면 그 조건이 이제 후원 수당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나를 기준으로 좌측 멤버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일으킨 매출액을 계속 더해가서 달이 지나도 해가 지나도 아까 기다려준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합산해서 30만 포인트 될 때 마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되고 나도 30만 포인트, 여기 마이 포인트 있죠.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어 있고 내 좌측 그룹이 30만, 우측 그룹이 30만 혹은 작은 쪽, 한쪽이 뭐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작은 쪽이 30만이 되는 날 마감을 해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아지면 나한테 점수를 줘요. 15점을. 요거는 왜 15점이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냥 회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30, 30 맞으면 난 15점을 주겠다. 자, 그 다음에 멤버가 점점 커지면 70만 포인트가 하루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애터미는 매일매일 1일 정산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정산해봐서 30이 맞았으면 정산하고 끝내고. 그런데 오늘 70이 맞았으면 70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50으로 맞았어.
그러면 70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30으로 그냥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누적시켜주는 단계는 30만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죠. 멤버가 점점 많아지면 70이 뜰 때까지 40과 60 사이는 30으로 맞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 잘 안 되시면 나중에 그 스폰서님한테도 자세히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70만이 되면 그날 30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0만 포인트가 오늘 맞았다. 그러면 60점이라는 점수를 주는 거고 240이 맞았다. 이게 멤버가 점점 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뜨는 날이 오겠죠. 제가 지금 이 240에서 600으로 가고 있는 구간에 있는 거예요. 제 매출이. 좌우 볼륨의 매출이 240만 포인트, 240만 포인트면 90점. 600만은 150점, 2천만은 250점, 5천만 포인트 상한선이라 그랬죠? 5천만 포인트 뜨면 300점이라는 점수를 줘요. 그리고 점수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 점수를 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대부분 네트워크 회사들이 이거 수당 종류가 굉장히 많고 우리는 많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 법으로 정해진 게 35% 수당을 이렇게 더 줄 수가 없어요. 35% 이하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당의 가지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35%를 많은 수당으로 쪼개서 종류의 수당으로 쪼개서 주는 것 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줄게요. 저렇게 했을 때 이렇게 줄게요. 라는 것들을 했을 때 그게 잘못 계산을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요. 회사에서 줄 돈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 보상 플랜이 자꾸 바뀌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매일매일 정산해서 수당 발생한 사람들 다 수당 발생시키고 다음날 또 다시 그날 뜬 걸로 또 정산해서 수당 발생시키고 하기 때문에 과부하 걸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점수를 주는 거. 그 다음에 매출이 많거나 적거나 점수제로 돈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점수당 단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줄 돈을 못 주게 되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매출이 얼마큼 떴다. 15점짜리는 N가를 정하겠죠. N가 1점당 단가를 정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총 매출 PV의 44%였죠? 44%를 후원수당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출 포인트가 떴을 때 44%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금액을 이제 그 금액 가지고 오늘 1일 정산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30점 맞은, 아니 15점 맞은 사람 몇 명, 오늘 30점 맞은 사람 몇 명, 60점 맞은 사람 몇 명, 이게 다 뜨겠죠. 그죠? 그러면 그 점수 60점짜리 몇 명 곱해가지고 총 점수를 쭉 더하면 오늘 총 점수가 나오겠죠. 이제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1점당 단가. 오늘의 1점당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곱하기 15점짜리 돈 나눠주고 30점짜리 돈 나눠주고 곱하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우측에 보면 N값이 수시로 변경하긴 한다. 그러니까 매출이 다 다르고 점수 맞은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N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N가가 수시로 변경된다고 했죠. 근데 요 지금 계산한 거는 4,300원 정도의 기준으로 지금 계산해 놓은 거란 얘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15점짜리 곱하기 만약 4,300원이었으면 15점은 64,500원을 받아가는 거. 그 다음에 30점은 30점 곱하기 4,300원에서 129,000원 이렇게 받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이 뜨면 그냥 점수대로 이렇게 쭉 따져가지고 N가 적용시켜서 딱 나눠져 버리고 끝나기 때문에 과부하 걸릴 일이 없다. 점수제로 주는 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상박하후예요.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박하게 주고 초기 사업자들한테 많이 줬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30만 포인트 하고 5천만 포인트 하고의 매출의 볼륨 그 차이가 166배 차이가 나요. 30만 포인트 곱하기 166배면 5천만 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매출을 166배나 더 일으켰는데 보세요. 점수는 300점만 줬어. 20배만 줬어. 그리고 30 다음 70 2배에 10만 포인트 더했죠. 70 다음 150 2배에 10만 포인트 더 해야 되죠. 자, 150에서 240이면
300이 돼도 240이었어요. 요 구간이 여러분 리더스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자, 240에서 600. 그러면 2배 하고도 훨씬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구간은 로얄 리더스로 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스면 월 1000, 월 2억, 아니 월 1000이죠. 억대 1억, 그러니까 연봉 1억, 연봉 2억 이렇게 되는데 1억, 2억 정도 1억 받는 분들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네. 2억 받는 분들은 이제 살만한 애가 되겠죠. 자, 요 갭이 굉장히 크죠. 커지죠. 점점점. 그죠? 점수도 점점 박하게 줘. 2배, 2배씩 주다가. 여기는 훨씬 박하게 주죠. 2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 300점. 요거 보면은 점수도 점점 더 많은 포인트를 해야 점수를 주고 더 많은 매출을 줬는데 점수는 박하게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세요. 매출액이 166배면 30만 포인트 64,500원 줬잖아요. 그러면 64,500원 곱하기 166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 일당을 1,000만 원 넘게 줘야 돼요. 1,070만 7천 원을 줘야 되는데 얼마 줬어요? 129만 원 줬어요.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당으로 따졌을 때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월별로 따지게 되면 꽤 많은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제 일하는 분들에게 좀 많이 더 퍼주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한테 여기까지 초기 사업자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리더스까지 조금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더스 빨리 들어가려고 노력을 같이 하자고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이 좀 힘을 낼 수 있게끔 많이 배려를 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직급수당인데 직급수당은 한 달에 2번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우리 판매사 직급이 어떻게 가는지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사는 어떻게 가는지만 정확히 알면 그 다음 단계는 좌절로 좀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게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나를 기준으로 좌우에 30, 30 해서 이렇게 수당을 타갔잖아요. 그 포인트를 그대로 세로로 더해보는 거예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1일부터 15일까지는 합산해봤더니 좌측의 전체가 얼마냐. 우측의 15일 동안 전체 얼마냐. 이걸 합산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냥 직급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판매사예요. 이때 내 자격도 필요해요. 내 자격은 70만 포인트가 내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바로 전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면 9월달 한 달 동안 보름이 아니라 한 달 동안에 내 작은 쪽 소실적 그 포인트가 70의 2배. 원래 내가 해야 되는 70만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의 2배. 그러면 작은 쪽이 한 달 동안에 140만 포인트가 일어났으면 본인 포인트 70을 채우지 않아도 70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해되시죠? 너무 복잡한가? 요건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걸 자꾸 내 거를 채워 나가야 되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 진입비가 없다고 했는데 본인 포인트를 계속 올려야 되는 부분도 그거랑 해당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준 거예요. 내 거 세우기 싫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를 잘 구축해 놓으면 전달에 소실적에서 140 한 달치니까 140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도 따져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포인트는 2가지 방법으로 본인 자격은 취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이 70만이 되어 있고 좌측 우측에 세로로 더해봤을 때 보름 동안에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따져봤을 때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이상이 됐다. 그러면 당신은 판매사입니다. 이렇게 판매사를 달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 그렇게 인정해주면서 보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후원수당은 월급 개념의 돈이고 직급수당은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급 받고 이렇게 더해봤더니 조건이 맞았네. 보너스 더 줄게. 이 개념이라는 거. 자,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판매사 나 같은 내 직급자를 밑에 보름 동안, 아니 보름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동안에 나 같은 사람을 양쪽에 2사람씩 만들어 놓으면 나는 그 다음 단계에 직급을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내 좌우에 250, 250 뜨는 사람을 2사람씩 동시에 만들면 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샤론은 팀장이 둘둘, 그다음에 스타 마스터는 국장이 둘둘, 로얄 마스터는 스타 마스터가 둘둘, 이런 식으로 바로 전 단계의 직급자를 둘둘씩 만들어 놓으면 나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맨 밑 다이아몬드가 나오려면 세일즈 마스터가 있어야 되죠. 샤론을 만들려면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밑에 누가 있어요? 세일즈. 결국 세일즈 마스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임인데 균형 있게 만드는 게임이에요. 한쪽에서만 쭉 나온다고 내가 직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내 좌우에 내 파트너의 또 좌우에 그 파트너의 또 좌우에 세일즈 마스터를 얼만큼 만들어내 주느냐의 게임이라는 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직급을 올라갈 수 있다. 내 파트너가 직급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직급 수당이 총 매출 포인트의 20%가 이제 분배가 돼 있잖아요. 20%. 그런데 놀라운 게 그 20% 중에 반 10%를 맨 밑에 직급인 판매사들끼리만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좌우 보름 동안 500만 포인트를 한 포인트 그거 가지고 보너스를 45만 원가량 받는 데가 없어요. 그 정도의 보너스가 발생한 이유는 직급 수당으로 빼놓은 돈에 이 수당의 반을 아무도 못 건드리고 판매사끼리 나눠 가져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매출 가지고 그렇게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를 들어 보름 동안에 세일즈 마스터가 10명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 예를 들어 직급수당 빼놓은 거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200만 원이었다. 그럼 이거 반 100만 원을 10명이서 나눠 갖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이제 나머지 10% 가지고 다이아몬드, 샤론, 스타,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까지 다 10% 갖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5% 받아요. 그러면 샤론 로즈 마스터는 어떻게 받냐면 샤론 로즈는 세일즈가 됐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이아몬드가 됐네. 시간이 지나서 15일 동안 마감을 딱 했더니 샤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세일즈 마스터 직급 수당은 못 건드려요. 근데 다이아몬드부터는 공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내가 세일즈에서 다이아몬드로 넘어갔어. 근데 세일즈는 못 건드리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나눠갖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5%라고 써 있잖아요. 이 5%는 샤론이 다이아몬드도 됐고 샤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이아몬드 수당도 타고 샤론 수당도 타는 거예요. 그럼 스타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수당도 타고 샤론 거도 타고 스타 마스터 거도 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균등 분배, 그다음에 공유해서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받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이제 직급수당이 커지는 거죠. 임페리얼 마스터 1명 나왔다. 그러면 이걸 전체를 가져가고 임페리얼 마스터 0.3%로 돼 있지만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0.3%를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직급수당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초기 사업자를 배려하는 이제 직급 수당 체계라고 써 있잖아요. 회장님이 왜 세일즈 마스터를 이렇게 해놨냐면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셨었어요. 좌우 포인트 30, 30으로 처음엔 맞아가니 처음부터 막 70으로 뜨진 않잖아요. 30, 30으로 맞았을 때 250만 포인트 정도가 떴다는 얘기는 30만, 30만씩 보름 동안에 적어도 몇 번을 맞은 거냐면 한 7, 8번을 맞은 거죠. 그죠? 38에 24, 37에 21 이렇게 소비자들 조금씩 중간중간 이제 물건 샀다 치고 자, 그 정도 맞았을 때 250만 포인트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매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후원 수당으로 대충 어느 정도 가져간 거냐면 아까 65,000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숫자 약해서요. 65,000원 곱하기 8번으로 해보면 65,000원 곱하기 7번 455,500원이에요. 후원수당 이미 이제 받았어요. 근데 직급수당 한 45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 90만 원 정도가 보름 동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수당 총수당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도 이루어졌다고 하면 약 200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죠. 그 200만 원의 가치가 이제 우리가 큰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200만 원이란 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생계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편이 돈을 벌어와서 생계가 수단이 이제 해결되신 분들도 있지만 이 비전을 본 사람이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이 여기 와서 비전을 보고 일을 했을 때 적어도 본인 노력으로 생활비는 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 노력으로. 생활비는 벌 수 있게 만들어놔야 떠나지 않는다. 자, 한 달에 200 정도를 만드는데 왜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냐면 판매사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혼자 막 다니면서 판매해서 이룰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전하겠다 하면 혼자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직급이죠. 팀장부터는. 판매사를 나랑 함께 마음 맞춰서 할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핑곗거리가 될 수 있죠. 사람이 안 생겨서 나랑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도전을 못하고 돈을 못 버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세일즈 마스터는 팔아서 내가 포인트를 250을 달성해내면 주는 거죠. 250, 250을 달성하면. 그러면 혼자 힘으로 노력이라는 걸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최저 생계비는 나올 수 있게 만들어놔야 이 일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가치를 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 10%를 반을 뚝 떼서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나눠 가지세요. 요 구간이 대부분 이제 생활비 200 정도 버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급 조건 아까 얘기했죠. 바로 그러니까 나 같은 지금 현재 내가 세일즈면 나 같은 사람을 좌우에 둘씩 만들면 나는 그 다음 단계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인 나 같은 사람을 둘 만들면 나는 샤론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승급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승급 프로모션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우리 그 주력 상품을 이제 선물로 주죠. 수당 주고 이건 이제 선물로 주는 거. 더 베임 한 세트, 해머힘 한 세트, 이브닝 케어 한 세트 이렇게 선물로 주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팀이 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때 줬던 그 상품 그대로 주고 하나가 더 생겨요. 지금 탭북을 주죠. 탭북을 왜 줄까요? 일하라고. 팀 관리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대로 일해야 되는 시기, 팀을 꾸려가야 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탭북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면서부터 현금 프로모션이 들어가요. 직계가족 3박 4일 여행권 2매, 그다음에 현금 200만 원 이렇게 상금으로 주는 거죠. 축하금으로. 스타마스터가 됐을 때 현금 1,000만 원, 그다음에 직계가족 여행권 4매, 해외여행 3박 4일.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가 되면 현금 5천만 원을 주고 직계가족 여행권 4매 10박 11일 우리 크루즈 여행을 했었었죠. 지금은 잠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원래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를 줬었고 후원활동비 200만 원을 줬었죠. 이거는 월 200만 원이니까 이거는 유지될 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할 때도 주고 그게 그다음에 유지가 되면 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로얄 마스터가 됐다고 해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지될 때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프로모션이건 뭐건 간에 이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이런 직급을 만들어졌을 때 그 매출 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우리 판매사도 판매사 한 번 됐다고 그 직급 수당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250이 달성됐을 때마다 그때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에는 렌트비 돈으로 주는 거죠. 후원활동비 월 200이니까 보름 동안에 100만 원. 내가 전반기에만 유지가 됐다. 그러면 100만 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못했다. 그럼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했다. 그럼 그 또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마스터는 현금 3억 원을 주고 직계가족 여행권 4매, 해외여행 10박 11일
이것도 크루즈 여행이죠. 그다음에 대형 승용차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차로 안 주고 다 돈으로 준대요. 환산해 이제 해서.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차들이 또 다 따로 있고 이미 차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그걸 돈으로 인제 지급을 해 준다고 해요. 후원 활동비도 요것도 마찬가지 유지가 됐을 때 나오고 처음 도전했을 때 나오고. 그다음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을 때 현금 10억 원을 주고 직계가족 여행권 4매 4매 그다음 대형 승용차 지금 여기 이거를 또 돈으로 나온대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오피스텔을 줬는데 유지 안 되면 이거 빼서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고 비서 운전기사 썼는데 유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걸 다 그냥 돈으로 지급해 주더라고요. 돈으로 환산해서. 되면 그 돈 주고 안 되면 또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승용차는 이제 한번 주고 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거 후원활동비 그 뭐죠? 무슨 직불카드 같은 거 그 달 안에 안 쓰면 이거 없어지는 거 이거 저 받아보고 싶어요. 그 달 안에 안 쓰면 본사가 쏙 가져가 버린대요. 어쩔 수 없이 다 써야 되는 그런 카드를 준다고 해요. 법인카드를.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 현금 프로모션만 한번 보자고요. 얼만가. 총 합산했을 때 현금 프로모션 내가 임페리얼까지 가게 되면 축하금으로만 받는 돈. 물론 이걸 했을 때 후원 수당도 엄청 받았을 거고 직급 수당도 엄청 받았겠죠. 근데 이건 축하금으로만 주는 돈이 토탈 샤론부터 임페리얼까지 토탈 내보면 13억 6,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임페리얼까지 이제 우리 이동 임페리얼이랑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임페리얼들은 거의 10년 안에 가신 거잖아요. 10년 만에. 자, 10년 만에 임페리얼까지 갔어요. 이분들은 처음 시작해서부터 이게 이제 포기하지 않고 갔으니까 가게 되면 이 상금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 10년 만에 되면 회사에서 한 달에 처음 초기 삽자 돈이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이상씩 적금을 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10년 동안 13억 6,200만 원을 임페리얼까지 가서 받았으니까. 이걸 다 적금을 부어놨다가 나한테 나눠준 거죠. 중간중간 이제 계산도 해주면서. 20년 만에 가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적금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포기해서 이 적금 부어진 걸 해약하게 그래서 본사가 다시 가져가게 해야겠어요? 아니면 내가 끝까지 해서 이거 우리 후원수당 직급수당 안 받고 이것만 받아도 여러분 평생을 13억을 벌 수 있어요? 못 벌지. 네, 버는 사람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1억도 못 만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평생. 그러면 이 상금만 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갈 이유가 분명히 좀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도 이달에도 여러분이 이제 얼만큼만에 임페리얼 가느냐에 따라서 회사에서 1,000만 원 이번 달에 1,0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적금을 부어줬다라는 거. 그 적금을 꼭 만기시켜서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맞아 이제 교육수당인데 센터를 갖고 있는 센터장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센터 하실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 매출 볼륨에 내 매출 포인트가 있죠. 이제 상황마다 다르죠. 어제도 우리 어떤 팀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만큼 됐을 때 얼만큼 나오는지 감을 잡아야 센터를 차릴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일즈 요즘엔 센터장 할 수 있는 조건이 한 달에 아니 오토 판매사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 12번 되는 사람으로 이제 센터장이 될 조건을 이제 넣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강의도 할 줄 알고 그런 면접도 봐요. 그러면은 판매사 정도 유지되는 분들 밑에는 센터가 대부분 나와 있진 않을 수도 있죠. 거의 대부분. 그러면 내 매출 전체가 센터피로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산하에 지금 센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센터들은 그 소속된 센터로 PB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다음 센터 소속된 사람, 그리고 광주 방가방가에 소속된 사람 다 소속 센터가 다르잖아요. 근데 다 제 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포인트는 제가 공유를 받지만
그 센터피는 그 공유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센터 소속된 분들이 일으킨 PV의 6%. 광주방가방가에 소속된 팀원들이 일으킨 PV의 6%를 광주방가. 이천방가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쪽방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무분별하게 센터를 내줬지만 이걸로 인해서 손해보고 피해보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오토 판매사 이상 정도 되면 그게 오토 판매사가 상반기 하반기 다 유지가 되면 1000만 포인트 정도 뜨는 거잖아요. 그죠? 좌우 200 딱딱 맞았다고 해도 1000만 포인트 6%면 6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오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 작은 어떤 센터라도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센터는 그것만 또 들어가는, 월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비니, 뭐 유지비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피해보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35 매출 포인트 70%를 나눠주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봐왔던 것처럼 이 보상 플랜 특징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버텨가다 보면 되어지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초기 사업자들 위주로 초기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줘서 밑에 있는 사업자들이 조금 일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 결국은 초기 사업자들이 돈이 안 돼서 떠나게 되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 리더들이나 그 위에 있는 리더들이 밑에 사업자들이 떠나면 매출이 줄 거고, 그러면 그 수입을 못 받게 되고 그 위에도 못 받게 되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돈이 되어지게끔 퍼센트를 집중적으로 하위로 맞춰 놓으면 그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면 결국은 중간에 있는 또 상위에 있는 리더분들이 돈을 탄탄하게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상 플랜 설명 마쳤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본부장님 한국말로 직급 좀 한 번만 읊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국말로? 네, 한국말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팀장님이시고 그다음 아. 국장님이시고 그거를? 네네네네. 세일즈 마스터가 판매사,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팀장, 네. 그다음에 샤론 로즈 마스터가 국장, 국장님. 네. 그다음에 스타 마스터가 본부장, 부장님. 그다음에 로얄 마스터가 총장, 그다음에 크라운 마스터죠? 크라운 마스터가 단장, 아하. 네네. 그다음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총단장.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맨날 로얄 마스터부터 못 외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알아줘요. 그건. 네, 그것도 그쵸, 궁금할 수 있죠. 우리 강유진 사장님 보면은 막 눈에서 불이 나요. 번개가 막 치는 것 같아. 이걸 내가 다 흡수해 버리리라 막 이런 의지가 불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우리 이진우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이뻐요? 조명빨. 조명 사셨어요?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오늘. 질문 있으신가요, 또? 네. 본부장님, 네네. 엔카에 대해서 한 번만 정확히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엔가요? 네. 엔가 그 후원 수당의 엔가. 총 매출 포인트가 뜨면 70%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수당으로 풀려고 딱 띄겠죠. 그죠? 자, 이 70% 중에 44%가 후원 수당이라 그랬죠. 네. 그 44%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이 돈 갖고 나눠주기 하는 거예요.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딱 놓고 자, 이걸로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자, 오늘 1일 정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1일 정산을 해요. 근데 오늘 딱 따져봤더니 30점짜리가 몇 명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5점짜리가 몇 명이네. 그러면 15점 곱하기 몇 명 하면 또 점수가 토탈 나오죠. 15점짜리 몇 명이면 점수가. 그죠? 네네. 그다음 30점짜리 몇 명. 그럼 또 이게 합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60점짜리 몇 명. 이렇게 따져봐서 그 합계 나온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총 점수가 되겠죠. 네. 총 점수를 44% 떼어놓은 거에 나누는 거지. 그죠? 그럼 오늘 단가가 나오겠죠. 1점 단가. 이해되세요? 네. 안 돼? 만나서 얘기해 드릴게요. 설명을 아? 제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이해가 잘 안 돼. 아, 맞아요. 내가 한번 계산해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예, 물어보는데 약간 어설프게 아는데 정확하게 내가 전달이 안 돼. 하루 내가 제일 먼저 왔어. 네? 전화 통화 하시네. 이선희 사장님 저랑 같이 만나서 또 제가 그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해되신 분도 있고 지금 안 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 네. 알았다가 잊어버렸다가 또 알았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그래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찐우 사장님. 70만 포인트하고 70만 포인트 맞았을 때, 네. 내 머리가 아직 30만이면 네. 6만 원 수당은 받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네. 내 내 자격이 머리가 30, 30만 에 돼요? 내가 자격이 30이야. 근데 오늘 하루에 70이 떠버렸어. 그러면 나는 30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전달에 만약에 140이 떴어, 소실적이. 그럼 내가 30이 돼도 70으로 맞춰줘요. 이해되세요? 두 번 거쳐보는 거야. 70이 떴어. 그러면 이 사람 본인이 70이 됐나? 안 됐네? 그러면은 이제 안 됐네. 그럼 한 번 더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70은 안 돼 있지만 그 전달 이 사람 소실적 매출을 따져보니까 70, 내가 갖춰야 되는 70 있잖아요. 그거의 2배. 140이 소실적에서 한 달 동안 떴나? 떴네. 그러면 당신 30 안 됐지만 70 인정해 줄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토 판매사 이상이 되잖아요. 판매사가 매번 맞는 분들은 전달에 250이 뜰 거 아니에요. 그죠? 250, 250, 250, 500 이상이 뜨잖아요. 오토니까. 전반기, 하반기 되는 그런 분들은 본인 포인트 안 채워도 돼.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또 질문. 이런 것도 네. 우리 김인자 사장님. 여기 리저진데요. 네네. 센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저는 지금 센터가 따로 없어서 네. 다른 라인의 센터에 등록을 다 시켰는데 만약에 내가 뷰티 센터를 오픈을 하면 제 밑에 있는 파트너들의 센터를 다 바꿔서 내 센터 밑으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네. 네, 센터가 정식 센터 코드가 나오면 예를 들어 우리 김인자 사장님 좌우로 펼쳐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김인자 사장님 아이디를 넣고 그 본사에서 알려줄 거예요. 정식 센터가 나오면 김인자 사장님 좌우에 있는 파트너들이 일괄적으로 변경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 예를 들어 오늘 70이 발생했는데 내가 오늘 날짜로 내가 70을 맞췄어. 이걸 알고 마감되기 전에.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직급 갈 때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국장 갈 때 대부분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내 자격을 갖춰 놓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가면서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국장이 본인 포인트가 그 전달 오토 판매사는 안 채워도 되지만 아니신 분들이 만약 국장 도전을 하게 됐을 때
본인 포인트가 대부분 150에서 뭐 이렇게 240이 안 맞춰져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근데 국장을 도전하게 되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렇게 매일매일 맞추다 보면 240으로 맞아요. 그랬을 때 본인 포인트를 미리 채워놓지 않고 나중에 채워야지 어떤 분들은 240을 못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직급 가면서 좀 잘 스폰서랑 상의해서 따져보셔야 돼요. 국장 도전은 무조건 미리 240을 맞춰놓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150으로 맞아요. 팀장은 상관없어. 팀장은 본인 포인트가 150이잖아요, 자격이. 근데 좌우 판매사 둘둘 가면은 70 이상, 150 이상으로 안 맞아요. 70으로 맞기 때문에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 가면서 채워도. 근데 국장은 꼭 미리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오토 판매사는 상관없다.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지시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정호 사장님 뭐 있어요? 아니요, 역시 오토가 최고라고요. 오토 판매사 되면 자격 안 갖춰도 되고 핀도 주고 그죠? 이번에 되게 놀랐어요. 오토 판매사 워크숍인데 신규가 1000명이래. 아까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구나. 다음 주 수요일날 오토 판매사 워크숍 있는 거 아시죠? 줌으로? 다 자격 되신 분들은 아마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신규만 1000명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자,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고요. 자, 마이크 켜시고 오늘의 선물은 이거 맞춰볼까? 이목이에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어요? 주겸? 애터미 9번 구운 주겸 드셔보신 분? 진영 팀장님, 이정호 사장님, 박기덕 팀장님, 안미경 팀장님, 김숙희 팀장님, 이경옥 장님 다 드셔보셨고.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 되게 왜 이렇게 비싸? 소금이 이랬거든요. 너무 비싸. 이게 58,000원이잖아요. 250g짜리 소금 이게 별로 크지 않아요. 저는 이따만한 게 올 줄 알았어. 58,000원이. 근데 딱 왔는데 이렇게 쬐끄만 게 와서 이게 58,000원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대나무 통에다가 넣고 황토 톡을 해서 9번 구우는 게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거래요. 그리고 간수를 다 빼고 그 몸에 안 좋은 소금이 우리 몸에 좋은 거지만 몸에 안 좋은 성분도 같이 있는데 그걸 다 빼고 미네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밥 해드릴 때 밥할 때 거기다 넣어도 되고 넣어드려도 좋고 그 다음에 커피나 뭐 우유 이런 거 먹을 때 살짝 타서 먹어도 좋고 이게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쓰고 있더라고요. 저요. 유진 사장님? 네, 저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거 먹고 있어요? 먹고 싶어요. 부부장. 저 보이차 먹고 있거든요. 다이어트로 어떻게 먹어요? 이걸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대요. 진짜요? 무슨 효과, 뭐 사편상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데 사실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효과가 있다니까 먹어보는 거예요. 이게 맛이 어떠냐면 여러분 그 구운 계란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네. 구운 계란에다 소금 찍어 먹는 맛이 소금만에서만 나요. 맛있어요. 맛도 나는데. 그리고 제가 이게 이제 신제품으로 나왔을 때 포인트도 괜찮더라고요. 58,000원에 2만 포인트. 그래서 이거를 왠지 조금 소금을 저희 어머니 다 볶아서 드시거든요. 소금을 직접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이렇게 다 해놓고 드시니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이제 어르신들한테 내가 다 선물을 해야지 많이 샀어요. 많이 사다 보니까 다 나눠주고도 남아가지고 제가 김치 담글 때도 이걸로 담그고 국 끓일 때도 이걸로 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고기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네, 저희 딸이 고기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소금을 찍어 먹던 애예요.
소금을 집어 먹든 고기도 소금에 뭐든지 소금 이렇게 딸내미 저기서 웃고 있어.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여기다가 덜어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 먹을 때 한 3알에서 5알 정도를 입에 넣고 그거를 수시로 드시면 좋고. 너무 짜요. 맛있어요. 근데 그리고 어른들 왜 어르신들 입이 마르고 하면 사탕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 사탕이 몸에 좋진 않잖아요, 사실. 그죠? 그거보다 이걸 딱 먹으면 입안에 침기가 돌아요. 그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드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미네랄도 같이 섭취하시면서, 그리고 왜 땀 많이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 제품 설명 같네. 땀 많이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 금식 이런 거 할 때 꼭 먹어야 되는 거 뭔지 아시죠? 금식할 때 꼭 먹어야 되는 거. 물하고 소금은 반드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소금을 아주 좋은 소금. 근데 제가 이걸로 김치를 담그고 국을 끓여봤더니 제가 모르고 이게 훅 들어갔어요, 국에. 네.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랬더니 근데 짜지 않아요, 많이. 그리고 음식이 되게 감칠맛이 도는 느낌? 오늘 이거 품절 되겠다, 그죠? 자, 오늘은 커피에도 넣어 드세요. 커피도 맛있어요. 네, 커피에다 넣어서 드시면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경옥쌤 그렇게 드셔보셨어요? 솔트 커피 핑크 솔트? 맛있어요. 자, 오늘 문제를 내야 되는데 우리 김현자 사님 기도하고 계셔. 쥐야. 문제가 생각이 안 나. 제품 설명하는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자, 오늘은 좀 어려운 거 낼게요. 어려운 거. 자, 보상 플랜. 제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30분 뒤에 공개합니다. 자, 문제 낼게요. 보상 플랜 특징. 제가 오늘 설명한 거 5가지. 김예은. 김예은. 제일 먼저 들려.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 네. 월간 유지비가 없다. 네.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네. 글로벌 원마케팅 상한선이 있다. 잘 적었구나 오늘. 잘하다, 김예은. 다이어트 성공! 대단하다. 예, 적어야 사는 거예요. 적어야. 그죠? 김기한 사장님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유진 사장님이 애처롭게 절 쳐다보고 있어요. 네. 네, 다 찾아보고 있어요. 다 쳐다보고 계셔요. 좋아요. 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